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좀 따뜻하죠? 어제보다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1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38쪽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전번 11, 12 과정 마치고 이제 1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 민법은 결국은 자, 5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5편. 5편. 이걸 민법전이라 그래요. 자, 민법의 이제 법전이 5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처음에 이제 1편을, 제1편이 총칙이고, 총칙. 민법 총칙입니다. 자, 총칙.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보면은, 원래 법 조문은 1조부터인데, 1조부터 이제 102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는 시험 범위가 이 중에 총칙 중에서 이제 103조부터 법률행위부터 시험 범위죠. 법률행위. 법률행위. 오늘 이제 배울 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란 말이 어렵죠, 그죠? 법률행위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약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법률행위의 99%가 계약입니다.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그냥 계약으로 바꿔 읽어요. 그럼 이제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두 번째, 자, 물건이 발생하면 물건 계약. 여기 이제 물건편이라 그래. 물건을 만드는 계약. 줄여서 물건적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물건 8개 배웠잖아요. 그죠? 8개 기억해 보세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걸 만드는 계약을 물건 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계약, 만드는 계약, 채권 계약, 채권 계약이죠. 채권은 여러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채권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첫 시간을 배웠죠. 물건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물건의 종이 법에 딱 한정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강력하니까. 근데 채권은 자, 채권자와 채무자 둘이서 알아서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우리 시험 보면은 자, 우리 민법에 채권의 종류 15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중에 우리는 3개만 시험 범위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가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채권 계약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건과 채권을 묶어서 재산권이라고 그래. 재산 가지고 자, 권리,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재산. 우리가 재산권 그러면 물건, 채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죠. 자, 이 총칙에서 우리 10문제, 물건에서 14문제, 채권에서 10문제 이렇게 낸다고 배웠잖아요. 그 다음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네, 제4편의 친족권. 친족권. 친족은 우리 8촌까지죠. 8촌이를 친족이라고 합니다. 8촌까지를. 마지막 15번째가 상속권이라 그래요. 상속권. 자, 상속은 사촌 이내 혈족까지만 받습니다. 사촌까지. 사촌 이내 혈족이죠. 사촌 이내 혈족도 배우자도 없다. 그럼 국가가 가져간다 그랬죠. 요걸 이제 2개 묶어서 이제 요걸 옛날에는 신분권이라 그랬어요. 신분권. 그러니까 옛날 뭐 봉건 시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가족권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가족권, 평등. 그래서 가족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 신분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촌인 직계비속이 상속을 얻잖아요. 이걸 이제 가족권이라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은 알아야 된다. 세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니까. 이것 대신에 그러면 이 5편 총칙 그러면 법률행위 물건, 채권, 친족, 상속 즉 신분권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그럼 민법은 뭐냐? 민법은 자, 우리 민법 인간의 법입니다. 자, 인간의
자, 법은 이제 권리 의무를 법이라 그래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죠. 자, 권리 의무를 규정한 사회규범을 법이라 그래. 그래,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규범이다. 그럼 권리로 나누니까, 자, 가보죠. 민법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신분 가지고 얻는 권리를 규정한 법이다. 자, 그럼 총칙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총칙을, 이걸 각칙이라 그래요. 각칙. 논은 총론, 강론이죠. 법은 항상 총론, 강론을 이루어져요. 뭐가 어렵냐? 총론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쉬워집니다. 이걸 배웠으니까. 여기서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으로 바꿔. 물권 발생, 물권 계약, 채권 계약, 신분권 계약 이렇게 돼요. 그걸 법률행위라 그러면 물권적 법률행위, 채권적 법률행위, 친족권적 법률행위 이렇게 됩니다.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상속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10문제, 물권 14개, 채권 10개. 여기다가 이 가족권은 시험 보면 빠지고, 이 중에 이제 우리는 민사특별법이 나온다 그랬죠? 민사특별법. 이거 우리 전문적에 배웠잖아. 민사특별법은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 채권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거는 주택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 특별한 사항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자, 주임법은 이제 주택 임차인 보호법이죠. 우리 채권에서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거죠. 다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요거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다음 주임법 상임법.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법은 저당권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그랬죠. 변칙 저당권,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 담보죠. 다음에 집합 건물법, 집권법은 단독주택에 대한 특별법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명의신탁금지법, 부실법이죠. 그죠? 부실법은 자, 이 채권 자유 원칙에 특별하게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죠. 이게 이제 6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40문제입니다. 항상 공부할 때는 이제 물건이 제일 많이 나오구나. 그래서 물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총칙과 채권은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더 쉽느냐? 이게 더 쉽습니다. 이거는 또 채권 중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계약법만 시험에 나와요. 계약법만. 매매, 교환, 임대차잖아. 그 다음 특별법 6개. 여기서 가장 쉬운 게 어디냐면 이겁니다. 채권 계약법. 여기 점수를 많이 맞아야 돼. 자, 그럼 대개 우리가 총칙은 10개 중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걸 하고 나면 이게 쉬워져요. 이제 여러분들 좀 쉬워집니다, 이제. 여기서 10개 중에 한 6문제 정도. 많이 맞으면 한 9개. 어떤 게 조금 쉽게 나오면 다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자, 1번부터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가면 자, 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잖아요. 개론이. 그리고 우리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예요. 여기서 41번부터 50번까지가 이 총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8개, 9개만, 10개 다 맞는 경우도 있고 쉽게 나오면. 보통 8, 9개는 맞습니다. 그 다음, 물건이 좀 어려워요. 물건이. 왜 등기도 알아야 되니까. 물건은 14개 중에 한 10개 정도. 이 정도 맞추시면 돼요. 물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약법도 뭐 10개 중에 한 8개 맞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요 정도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럼 몇 개입니까? 예? 26개죠? 26개가 몇 점이에요? 곱하기 2.5. 예? 몇 점입니까? 예? 예. 이렇게 할 때는 이걸 2점으로 하지 말고 이 둘 오로 하고 이걸 반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65점이죠? 이것만 해도 합격해요. 이 특별법이 6개잖아요. 이거만. 이 중에 한 6개 중에 보통 한 3개, 4개 맞습니다. 3개, 4개. 3개, 4개. 4개 맞으면 10점이잖아요. 그러면 75점이죠? 아니, 3개 맞으면
72.5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70점, 민법 한 70점 이상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다음 뭐 학개론도 한 50점 이상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합격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 민법이 속을 새깁니다. 모든 시험에서 민법이 속색이에요. 민법을 항상 거의 매일 같이 봐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1차가 민법과 개론이잖아요. 그죠? 자, 개론은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민법은 영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는 매일 봐야 됩니다. 이거. 매일 안 보면 까먹어요. 개론은 뭐 한 3일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민법 매일 봐야 됩니다. 다만 10분씩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항상 공부할 때 내가 총칙은 한 8개, 물건은 한 10개. 어떤 사람은 이거 10개 더 많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되면 80점 나오는 거고. 좀 넉넉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개, 여기는 4개, 이렇게 하면 75점이 나와요. 여기서 한 개씩 틀려도 뭐 70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법률행위 들어갑니다. 이건 법률행위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이고, 물건하고 계약법은 구체적 개념이죠. 근데 구체적인 게 여기 좀 쉽죠, 아무래도. 이거는 좀 처음에는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쉽게 해서 우리가 총칙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 인간, 사람이다. 사람. 자, 사람이 뭐냐? 그냥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은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누잖아요. 그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눈다. 그 남자를, 내가 남자다. 그러면, 자, 여자를 갖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자는 남자를 공부해야 되겠죠. 둘 다 공부하고 나면 인간은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남자를 우리가 물건이라 생각해. 그럼 물건은 강력하잖아요. 강력한 지배권이다. 지배. 객체가 물건이야, 이제.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건이고. 여자들은 말 좋아하잖아요. 그죠? 말 많이 하잖아요. 막. 그죠? 채팅 많이 하잖아요. 여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채팅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다. 채권은 사람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에서 청구하는 청구권입니다.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개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배하니까 개입하니까 이거는 뭐라? 부동산은 공시를 하라는 거죠. 공시를. 등기로 공시하라는. 국가에서 이제 강요하는 거죠. 강요할 필요가 없죠. 둘이서 알아서 하니까. 둘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보죠. 추상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인간이 뭔지 법률행위로 갑니다. 자, 그럼 1페이지 한번 펴보죠. 38번 이제 맨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자, 1. 법률관계란 말이 나오죠. 자, 무조건 법률관계 그러면 자, 우리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죠? 사회생활 하면 인간이 사회생활 하면 혼자 못 살잖아요. 그죠? 혼자 못 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 이제 법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갑이 을한테 돈을 10만 원 빌려줬어요. 우리 갚으면 돼. 갚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없다 안 갚는 게 문제죠. 이제 안 갚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때는 국가가 이제 강제로 받게 하는 게 이제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률 관계 나오면 무조건 법이 규율하는 인간관계입니다. 법률 관계는 결국은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 그래요. 권리 의무 관계. 자, 권리는 일단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법이 보호하는 이익. 그리고 의무는 부담입니다. 자, 이행해야 될 부담. 짐이죠, 짐. 자, 그럼 이거는 채권자의 권리, 그러면 채권. 물권자의 권리는 물권이죠. 의무는 이제 채무자의 의무가 채무. 물권자의 의무가 물권자의 의무. 이건 반대입니다. 이걸 줄여서 또 더 줄이면 권리관계 또는
의무 관계 같은 말이에요. 법률 관계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 권리 관계, 의무 관계입니다. 대개 이제 공부할 때는 물권은 권리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채권은 의무 위주로 공부. 그래서 채무 관계란 말을 써요. 권리 의무 관계.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 의무 관계. 양가로서 3번 보세요. 양가로서 3번 결국 다음. 자,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즉 권리자와 법에 의해 구속당하는 자, 의무자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 그래요. 동의어가 무조건 법률 관계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 줄여서 권리 관계, 의무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기억하고 동그라미 2번 권리의 변동 같은 말이 법률 효과라 그래요. 말이 동의어가 많이 나와 총칙에서는. 자, 권리는 움직입니다. 권리는 변동이에요. 권리의 변동. 자, 권리의 변동을 이제 법률 효과라 그럽니다. 권리의 효과라는 거죠. 권리의 변동. 자, 권리 변동은 어떻게 변동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권리의 내용으로 보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권리는 발생한다. 이걸 이제 주체, 권리를 취득하는 주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발생을 취득이라 그러죠. 권리의 취득. 근데 보죠. 자, 이 땅에 우리 이 갑의 토지라고 하죠. 자, 1필지입니다. 자, 1필지. 토지의 단위는 필이었죠, 그죠? 1필지. 우리 물권을 배웠으니까 이제 총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필지에 지금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권리가 없죠. 이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갑이 건물을 딱 신축했어요. 자, 신축하면 갑이 우리가 건물의 요건이 뭐죠? 지붕과 기둥과 주벽 갖추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이 발생했다. 갑으로 봐서는 소유권이 취득했다. 이렇게 되죠. 소유권 취득. 이걸 처음 취득하니까 이제 원시 취득이라 그래. 나중에 나와. 취득했어요.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합니다. 자, 변경. 근데 이제 변경 한번 볼까요? 자, 이 건물이 이제 방이 4칸이에요. 방이 4칸인데, 자, 태풍이 와가지고 방 2칸이 날아가 버렸어요. 방 2칸이. 그럼 면적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요만큼 있었는데 요만큼 없어지잖아. 조금 없어져 버렸죠? 그럼 소유권의 변경이라는 변경. 그리고 만약에 태풍으로 이 집이 날아가 버렸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졌잖아. 그 뭐야? 발생 변경 소멸이죠. 소멸입니다. 자, 소멸돼 버렸죠. 소멸을 자, 주체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됐다 그래요. 상실. 오히려 발생 변경 소멸보다는 이거 취득 변경은 똑같습니다. 상실이 더 많이 있어요. 득실 변경 이렇게 득실 변경. 자, 권리의 변동 같은 말은 권리의 득실 변경이다. 이게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186조에서 나와요. 186조.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걸 기억합시다. 권리의 변동은 득실 변경입니다. 득실 변경.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공이 권리 변동.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률관계, 즉 권리 변동이 하는데, 자, 줄 거세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자,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다. 이건 이제 권리 주체 입장에서 바라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입니다.
우리 민법 186조는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합니다. 186개 득실 변경. 득실 변경. 자, 그럼 이 중에 이제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소유권 취득하는 게 기분이 좋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게 기분이 좋아? 소유권이 상실되는 게 기분이 좋아? 취득 기분 좋죠? 이래서 시험 나와요, 시험은. 그걸 소유권 취득.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죠. 1번과 2번. 원시 취득.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거지. 자, 이거 아까 했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지구상에 없던 소유권이 갑이 처음 취득하죠? 원시 취득. 대표적으로 건물의 신축. 원시 취득. 그 다음, 원시 취득의 반대말이 승계. 자, 승계는 이어받는다는 거야.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거죠. 예컨대 갑이 소유권자잖아. 이걸 우리 샀어요. 우리 매매해서 샀죠. 매수인.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이잖아. 매매로 발생하니까 채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채권을 취득했고, 여기다 and 소유권을 딱 등기한 때 186조 등기한 때 소유권을 승계 취득합니다. 이어받는 거죠. 쉽게 해서 매매로 인한 취득 이런 것을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자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처음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냐, 앞 사람의 이걸 이어받느냐, 승계 취득이냐. 자, 그걸 보게 갑니다. 1. 권리 취득 중에 표시하세요. 거의 자 득실 변경 취득의 출제. 자, 이거 좀 암기해 줘야 됩니다. 1. 줄거세요. 원시 취득. 지구상에서 처음 취득하는 겁니다. 절대. 적 발생이라 말하는. 그냥 원시 취득만 기억하세요. 원시 취득은 처음 취득하는 것. 자, 첫 번째 줄.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자, 줄 거보죠. 이건 기억해야 돼. 건물의 신축. 선의 취득. 아직 안 배웠습니다. 선의 취득. 다음 소유권에 나오는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자, 무주물 선점은 자 우리 뭐 했죠? 무주물 선점. 무주물이 뭐예요?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죠. 대표적인 애가 폐지, 공병 이런 거죠. 폐지, 공병은 무주물이죠. 이거는 먼저 선점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 섭득한다. 무주물 선점입니다. 다음 유실물 섭득. 자, 유실물 섭득은 자, 몇 개월 지나야 취득한다 그랬죠? 6개월이죠. 6개월 그죠? 파출소에 갖다 주고 6개월 지나면 섭득자가 원시 취득에. 매장물 발견은 1년 지나야죠. 다음 부합, 혼화, 가공 등입니다. 부합, 혼화, 가공 등 그 세 가지 묶어보세요. 부합, 혼화, 가공 묶으면 첨부라 그러죠. 첨부. 자, 그럼 원시 취득 가끔 나오니까 일단 건물의 신축, 선의 취득,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등 이걸 원시 취득이라 그래. 그 중에 한번 나온 게 무주물 선점이 한번 나왔죠. 자, 원시 취득. 반대말로 적하면 이 승계 취득은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취득이에요.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취득. 자, 승계 취득은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럼 두 개로 나눠요. 1. 이전적 승계와 2. 설정적 승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항상 총칙이 첫 시간이 어려워요. 자, 승계는 또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취득을 줄임말이에요. 이전적 승계 취득. 두 번째는 자, 설정적 승계 취득이죠.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일단 자, 이전적 승계는 또 두 개로 나눠요. 이전적 승계는 자, 쉽게 해서 이전적 옆에서 자, 100% 권리 이전 받는 거. 100% 권리를 이전 받는 겁니다. 100% 자, 100% 이전된다.
자, 이걸 특정 성계하고 포괄 성계로 나눠요. 자, 앞 사람의 권리가 100% 이전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특정 성계 또는 특별 성계는 자, 특정 원인으로 성계하는 겁니다. 특정 성계, 특별 성계.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넣으면 특정 성계인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특정 성계인. 자, 보세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 건물에. 자, 여기다가 을이 매매에서 매수인이 되거나 교환을 받아서 교환자가 되거나 증여받아서 증여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매매를 원리로 소유권 이전 딱 등기하죠. 그럼 을이 이제 소유권 취득하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완전히 100% 넘어오죠. 이걸 특정된 원인, 매매, 교환, 증여 등 특정 원인으로 소유권이 100% 넘어오니까 이걸 특정성계라 그래. 사람을 특정성계인, 매수인, 교환자, 수정자가 특정성계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죠. 권리 주체 변경, 권리 주체가 이전하는 거죠.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죠. 자, 이전 권리 주체 변경입니다. 주체 변경. 자,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 아니라 을로 바뀌는 거죠. 특정적 원인으로. 자, 특정성계 반대말이 이 포괄성계입니다. 포괄성계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넘어오잖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한 개의 권리만 넘어오죠. 이런 것을 특정성계라 그래요. 자, 이거 이제 반대말이 포괄성계가 있는데 좀 기억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법에서 인자로 해요. 특정성계인 그러면 매수인, 교환자, 수정자 등을 특정성계이라고 그래. 근데 포괄성계는 포괄적으로 여러 개의 권리 의무가 싹쓸이 포괄적으로 넘어오는 걸 포괄성계라 그래요. 뭐 대표적인 거기 나오지만 상속 보죠. 상속.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권리가 이 땅이 다섯 필지 있어. 5필지 소유권이 5개죠. 소유권 5개. 그 다음에 돈 빌려준 게 채권이 한 10개의 채권이 있어요. 10개의 채권. 또 채무가 한 5개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어요.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이 소유권 5개, 채권 10개, 채무 5개, 쉽게 해서 이 20개가 싹쓸이 상속인에게 넘어오죠. 이런 것을 포괄성계라 그래. 한 개의 원인으로 여러 개가 넘어오는 걸 포괄성계라 그럽니다. 세 개는 기억합시다. 포괄, 상속, 포괄유정, 회사합병. 이건 바로 한 개예요. 포괄성계 그러면 상속, 포괄유정, 회사합병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고요. 회사가 죽으면 합병입니다. 유정을 할 때 포괄적으로 유정하는 걸 포괄성계라 그래요. 줄거보세요. 상속, 포괄유정, 회사합병. 옆에 적어요. 187조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상속, 포괄유정, 회사합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도 이미 소유권 취득했어요. 상속은 사망한 때, 포괄유정도 유정자가 사망한 때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회사합병도 합병한 때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포괄성계는 기억해야 돼요. 포괄성계인 그럼 누구누구라고? 상속인, 포괄수정자, 합병회사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상속인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성계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고 포괄성계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적 성계야. 주체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는 거죠. 이제 2번 설정적 성계입니다. 자, 설정적 성계는 우리가 제한물권 설정하는 거예요. 제한물권 설정.
자, 설정적 성계 한번 해보죠. 자, 갑이 이 건물에, 자, 잘 보세요. 소유권자입니다. 자,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이 뭐죠? 소유권은 이 물건을 뭐 하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죠. 세 가지를 다 가지는 게 소유권이죠.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권. 제가 물권을 먼저 강의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우리 물권을 안 배워서 이걸 모르잖아. 자, 소유권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세 가지를 가진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팔았어요. 매매, 잘 보세요. 매매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다 을한테 이전하죠. 이게 바로 이전적 성계예요. 자,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소유권이 권능이 없어지고 을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이전받는 게 이전적 성계입니다. 100% 넘어오는 거죠. 매매, 교환, 임대차, 상속 이런 거. 자, 그런데 이번엔 설정적 성계는 이전적 성계, 이거는 100% 이전된다 그랬죠? 100%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런데 설정적 성계는 달라요. 자, 설정적 성계 해보자. 예를 들면 갑이, 자, 우리 지상권 설정 한번 해보죠. 지상권 설정. 설정적 성계잖아. 자, 갑이 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이 땅에 이제 사용, 수익, 처분 권능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을이 와서 땅 지상권 설정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설정합시다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설정 계약 체결하고 이 지상권자 앞에 등기해야 되겠죠? 자,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을이 이제 지상권자고 갑은 지상권 설정자죠. 자, 그럼 이 땅 소유자는 누구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 을이 했어요.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 소유자죠, 아직. 소유자죠. 이쪽은 뭐였어요? 매매로 소유권이 등기하면 갑의 소유권이 상실하고 을이 새로운 소유자죠. 이게 이전적 성계야. 근데 설정적 성계는 소유권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이 소유권 중 일부만 빌려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아까 사용 수익 처분해서 사용 수익만 이렇게 이어받는 거죠. 사용 수익은 지상권자한테 오죠. 처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만, 소유권 중 일부만 이전되는 게 설정적 성계라 그래. 그래서 50% 이어받는다 생각하세요. 50%만. 소유권은 설정해주는 자가 가지고 있고 그중 일부만 이어받는 걸 설정적 성계라 그래. 결국 우리 제한물권 설정이야. 자,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설정적 성계라는 것은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거예요. 자, 줄한 거 보죠. 설정적 성계는, 자, 기존의 권리자를 소유자로 바꾸세요. 기존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권은 보유하면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새로운 권리자에게 취득시키는 걸 설정적 성계라고 그래요. 이퀄즈 그냥 제한물권 설정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한물권 설정하는 걸 설정적 성계라고 그래. 자, 그래서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 취득하는 게 설정적 성계입니다. 설정적 성계. 몇 개 더 적어보세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등 설정적 성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적 성계는 소유권 주체 자체가 이전되는 거고, 설정적 성계는 소유권자는 교체 안 되고 그 중에 일부만 이전받는 걸 설정적 성계라 그래. 설정적 성계 뒤에 설정이란 말이 나와.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또 임차권도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권 설정도 설정적 성계입니다. 임차권 설정도 설정적 성계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기출문제 하나 나왔죠, 그죠? 자, 기출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X죠, 그죠? 뭘로 바꿔야 돼? 설정적 성계다. 설정적 성계.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게요. 설정적이란 말을 못 쓰는 게, 자, 점유권 보세요. 점유권은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니까 점유권 설정이란 말은 없어요. 법률의 규정이 다음에 유치권도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니까 유치권도 설정이란 말이 없습니다. 점유권, 유치권이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거야.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죠. 법률의 규정이니까 설정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물권 8개 중에서 설정적 성계가 아닌 게 점유권하고 유치권. 결국은 저거 빼고 이제 제한물권, 지당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유치권 빠지고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그리고 임차권 설정도 설정적 성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미부시험 첫날 왔어요. 딱 들어간 이 수업을 하는 거야. 마탱이 가지 뭐. 그러니까 강의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강의가 돼? 첫날 오면 마탱이 가는 거야.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강 들어가서 시험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야. 맨날 1페이지 못해, 맨날.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는 그랬어요. 처음에 한 7, 8년, 1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물건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와고 막 제가 그래서면 열심히 강의합니다. 나온다 막 딸딸딸 했어요.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 물어보면 와, 선생님 강의는 열심히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 거야. 그 이유가 이거예요. 소유권을 모르는데 무슨 설정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물건을 딱 아니까 딱딱 나오는 거야, 이제. 설정적 성계, 그러면, 제한 물건 설정하는 거. 그게 설정적 성계. 또 우리 딱 할 때 물건 어떻게 나눴어요? 자, 점유권하고 본권. 그러니까 점유권은 제한 물건이 아니잖아. 이게 설정적 성계가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 소유권도 또 설정이란 말이 없죠. 이걸 설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설정. 그 다음 제한 물건에 와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러면 용익물권은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하고 설정 등기야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설정 안 된다 그랬잖아.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니까. 유치권은 법률 규정이니까 뭘 못해요? 등기 못하죠? 이 두 개 등기 못하잖아요. 물권 시간을 배웠잖아. 등기를 못하고 그럼 공시 방법이 뭐냐? 점유죠. 점유. 점유권과 유치권은 공시가 점유로 합니다. 등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이죠. 설정적 성계. 자,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을 또 갑니다. 어디? 가등기 담보권에서 가등기 담보권 설정, 양도담보권 설정. 이거 설정적 성계예요.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는 변칙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설정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설정적 성계. 채권으로서 임차권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니까 임차권 설정도 설정적 성계가 됩니다. 그런 게 이해가 돼. 문제풀이 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 교과서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 권리 취득은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 취득으로 바꿔 읽으면 돼.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은 1. 원시 취득은 처음 취득하는 거죠. 처음 취득.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건물의 신축, 선의 취득,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이거 전부 물권 소유권에서 배웠던 거야. 다음, 이 성계 취득입니다.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거, 그죠? 이어받는 취득. 성계 취득은, 자, 양걸 1번에 이전적 성계와 양걸 2번 설정적 성계로 나눕니다. 일단 설정적 성계를 먼저 하겠어요. 쉬우니까. 설정적 성계는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 소유권의 권능 중 일부만 이어받는 겁니다. 쉽게 50%. 소유권 중 50%만 이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제한물권 설정하는 거.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이 바로 설정적 성계. 가등기 담보권 설정, 양도담보권 설정입니다. 설정을 못하는 게 뭐라고? 점유권, 유치권이야.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양을 1번으로 갑니다.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이 100% 바뀌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바뀌어요. 소유권자 교체.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자가 교체되는데, 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요. 자, 특정 승계. 여기서도 포괄 승계를 먼저 외워버려. 먼저 외울 때 포괄 승계인 이렇게 하세요. 싹쓸이 다 넘어온다는 거죠.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 포괄 수정받은 자, 포괄 수정자, 합병회사 이렇게 옵니다. 합병회사. 포괄 승계는 싹쓸이 시켜서 싹쓸이 승계했던 이런 187조로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상속인, 포괄 수정자, 합병회사. 요 세 개 빼고 나면 다 특정 승계야. 이제 특정 승계는 딱 한 개의 특정된 원리로 한 개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특정 승계는 매매, 자, 청유 앞에다 교환도 가죠. 매매, 교환, 청유 등, 매매, 교환, 청유 등이 특정 승계. 그러면 특정 승계인 그러면 매수인, 다음에 수정받은 자, 경락인, 경락인도 특정 승계인이에요. 경락인. 이거는 자, 그렇게 정리됩니다. 이거는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권리 취득. 다음 2번에 권리의 변경 갑니다. 권리의 변경. 자, 양걸 1번에 주체 변경 같은 말 적으세요. 주체 변경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야. 이전적 승계와 주체 변경은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전적 승계 이퀄 주체 변경 보세요. 자,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자입니다. 자, 주체 변경. 갑이 을에게 이 집을 팔았어.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자, 이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전적 승계잖아요. 근데 갑이 소멸되고 을이 소유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주체의 변경이죠. 권리 주체가 변경된다. 내용의 이전적 승계다. 같은 말이에요. 주체 변경, 이전적 승계는 같은 말입니다. 자, 양거리 이번에 내용의 변경은 또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세요. 내용이, 자, 변경이라는 개념은 조금 바뀌는 거야. 일부, 앞에다가 일부라고 적어. 일부가 바뀌는 게 일부 변경입니다. 일부가 바뀌는 거. 내용의 변경, 동그라미 2번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 요것만 기억하세요. 내용의 변경. 자, 내용의 변경 보세요. 내용의 변경. 자, 갑이 이 집을 팔았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그럼 매수인이 이제 이 집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죠. 채권. 매매에서 매수인 채권자. 채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채권이죠. 소유권의 청구권이 이 매수인의 채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의 청구권. 네, 자, 1월 1일 날 계약했고 이행기를 2월 1일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럼 1억에 샀다. 그럼 을은 대금 1억 채권이죠. 갑은 1억 채권. 자, 그랬는데 한 1월 10일 날 이 집이 갑이 잘못해가지고 고의나 과실로 집이 불이 났어요. 고의 과실로 불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집은 이전하지 못하죠. 그럼 이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이 집이 이제 돈으로 바뀌는 게 손해배상으로 바뀝니다. 돈.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요. 만약 채무로 본다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 요거는 손해배상 채무죠. 채권을 바뀌면 소유권의 청구권, 손해배상 채무. 이거 좋지. 물건에 대한 채권이 이제 돈에 대한 채권을 바뀌죠. 똑같다는 거야. 내용. 이걸 내용의 변경이라 그래. 물건이 돈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도 내용의 변경.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동시행항변권에서 배웠죠. 자, 원래의 채권이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게
내용의 변경. 요 정도는 기억합니다. 원래의 소유권이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받게 게 대표적인 내용의 변경입니다. 자, 양가로 3번 해고 작용의 변경 같은 말 적으세요. 효력의 변경. 요 작용의 변경도 가끔 나옵니다. 작용의 변경 같은 말, 효력의 변경. 효력이 조금 바뀌는 게 효력의 변경. 효력의 변경. 자, 줄거세요. 저당권의 순위 성질하는 경우 또는 임차권이 등기를 갖추면 대항력 취득하는 것이 효력의 변경입니다. 자, 보자. 우리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있었고 2순위 저당권이 있었어요. 자,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빌리면서 을이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갑이 1억 변제했어요. 자, 채무를 갚는 게 변제죠. 1억을 변제하면 이제 채무가 빵원이 됐죠. 빵원이 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이라고 그랬죠. 빵원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부종성. 저당권이 소멸하면 1번 저당권이 소멸됐잖아요. 그러면 요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1번 올라가요. 이걸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순위 성진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순위 성진의 원칙.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면 2순위, 1순위, 이게 순위 성진이니까 효력이 증가하잖아. 이걸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 그래. 저당권의 순위가 성진하는 경우. 또 두 번째,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 없죠?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그죠?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차권을 등기했죠? 등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니까 효력이 증가하잖아. 그런 것을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입니다. 또 두 개는 기억합시다. 저당권의 순위가 성진하는 경우하고 임차권이 등기 갖추면 대항력 취득하는 걸 효력의 변경 또는 작용의 변경이라 그래. 가끔 나와요. 자, 다음 마지막 3. 권리의 소멸 같은 말 상실입니다. 권리가 상실되는 것. 자, 1번에 절대적 소멸, 객관적 소멸만 기억하면 돼요. 절대적 소멸, 객관적 소멸. 자, 지구상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자, 얘만 기억하세요. 목적물의 멸실. 자, 이 건물이 소유권자가 갑이었죠. 이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소유권이 절대적 소멸이죠. 소유권의 절대적 소멸. 다음, 변제, 돈을 갚는 게 변제죠. 변제하면 채권이 절대적 소멸입니다. 다음, 소멸시효도 채권의 절대적 소멸. 혼동은 물건의 절대적 소멸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합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그 권리변동 원인 가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